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요, 전국에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14일로 넘어가는 새벽에는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황인데요. 이렇게 좀 급격하게 떨어질 기온과 내일까지 이어질 눈 소식에 내일 출근길에는 조금 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가오는 새벽에는요, 눈 소식뿐만 아니라 이제 13일부터 14일까지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준의 정례회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어제 발표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까지 조금 전망이 좋게 보여지면서요, 모두 상승폭을 그려낸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1%가 넘는 상승폭을 그려내며 마감한 지난 시장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고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했을지 이 시간 기준에 양대 지수 함께 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대 지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372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지금 715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시장은 좀 어떻게 움직여줄까요? 그리고 내 포트와 내 종목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이런 점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신다면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소통의 친구 노란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까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지금 노란톡방이 열려 있는데요. 3자리 남았습니다. 1,500명이 최대치예요. 더 저도 막 2,000명, 3,000명 방 인원수를 늘리고 싶은데 이게 카카오톡에서 만들어 놓은 정원이 1,500명이라서 그래서 노란톡방은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3개 남았으니까 세 자리 남았으니까 지금 들어와야 뭐 선착순이죠, 뭐. 자,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지난주도 오늘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서 그래 제가 현금화 대응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현금화 대응을 하고 보자. 그리고 어제 월요일 날 제가 저녁 방송을 월요일마다 출연하는데요. 이분은 시장에 대한 뭔가 주제를 가지고 물론 주제는 이제 작가님이 정해주시거나 PD님이 정해주시지만 뭐 뻔하죠. 뭐 지금 시장에 있는 이슈를 가지고 그리고 뭐 제가 이런 주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거의 최근에서는 제가 주제를 갖고 와요. 오늘은 그러니까 어제도 저녁 방송, 그러니까 2부는 그런 이제 이슈를 가지고 다루는 그런 이제 방송이고 3부는 월요일마다만 나옵니다. 3부는 종목 상담 저녁 방송만 나오는데 그래서 어제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지난주도 얘기했고 어제도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주의 내용은 뭐였냐면 지난주에서는 중국 소비주도 다 사야 된다. 다 볼만하다. 지난주에서 그때 당시 저녁에 그 이혜은 앵커가 저한테 물어봤던 게 중국 소비주 중에서 그러면은 뭐를 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을 때 제가 답변을 다 봐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OTT 관련주뿐만 아니라 항공주, 카지노, 여행, 화장품 등등 다 봐야 된다. 지난주 얘기했는데 지난주 내내 올라왔죠. 그래서 많이 올라와서 어제는 뭐라 그랬느냐. 일단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조정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얘기 안 해줄 테니까 궁금하면은 어제 저녁 방송 한번 돌려보세요. 어쨌든 제가 시장 얘기한 대로 지금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흐름을 먼저 보겠는데요. 자,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나왔느냐?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고, 자, 어제 미국 시장은 올라갔잖아요. 나스닥 1.2% 올라갔는데
다우존스 1.5% 올라갔는데 뭐 S&P도 1.4% 올라갔는데 왜 우리나라 시장은 안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미국 시장이 저렇게 올라가도 아직 방향성을 확실하게 결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모습이 CPI 지수, FOMC 다 지난 다음에 나오면 이거 상방향으로 갈지도 모르겠다 정도의 느낌이 되지만 지금 중요 지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움직이면 속임수일 수 있겠다라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올라갈 때에서 유럽 시장은 뭐 일찍 좀 끝났지만 영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물 지수를 보면 선물은 계속 움직이거든요. 본 시장이 먼저 마무리되지만 근데 미국 시장이 저렇게 1.5%, 1.2% 올라가도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이제 유럽 선물들은 뭐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뭘 보겠다는 얘기예요. CPI 지수 보고 그리고 FOMC 결과 보겠다는 뜻이죠. 그래도 오늘 저녁에 있을 10시 30분에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방향성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급등할 수도 있고요. 급락할 수도 있고. 근데 하락 방향에 저는 조금 더 확률이 더 높다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무조건 하락이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 제일 마음 편안한 줄 아십니까?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한 6개월 전, 8개월 전, 뭐 3개월 전 이상한 거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갖고 있는 것들은 손절할 수가 없습니다. 저라도 손절 못해요. 근데 최근에 매매했던 사람들은 수익 난 것들도 있을 거고 손실 나도 뭐 그렇게 크게 손실 안 났을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잘라서 현금화 대응을 지난주에 하자고 얘기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손절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늦었죠, 이미 늦었고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돼서 관망장세인데 기존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 관망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면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확인이 된 다음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이 아주 정상적인 흐름이고요. 만약에 오늘 시장이 3% 급등 나온다? 비정상. 오늘 흐름이 마이너스 3% 박살난다? 그것도 비정상입니다. 아니 미국이 방향을 조절하는데 왜 우리나라 혼자 먼저 움직여?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종 이렇게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고 있는 이런 이제 흐름들은 아주 정상적인 흐름인 거고 근데 정상적인 이 흐름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매도 부분을 보면요. 매도가 꽤 나옵니다. 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많이 줄여놨거든요. 근데 아침에 한 방에 지금 아침에 지금 1시간도 안 지났거든요. 벌써 아침부터 코스피 쪽에서는 1,200억 매도가 나와요. 어제 하루 종일 570억 그나마 좀 사놨던 애들이 그냥 1시간도 안 돼서 어제 샀던 것들 프로그램 매도 일단 1,200억 지금 던지고 있는데 모르죠. 종가까지 얼마를 던질지. 어쨌든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현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아침서부터 1,300억 매도, 선물도 2,800억 매도, 코스닥도 402억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 화수 목 타이밍에서 지수가 2,500을 급등을 해야 되는데 급등을 못했기 때문에 지수는 그러니까 위험하다까지는 아니었고 산타가 잠을 잔다, 산타 장세 안 올 것 같다, 현금화 대응해야 됩니다를 지난주 얘기했듯이 그렇게 했을 때에서 현금화를 했던 사람들 기준으로 급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에 와서 지금 현금화 할까요? 수익 났으면 해도 돼요. 손실 5%도 안 되고 막 그러면은 해도 됩니다. 지금도.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제가 무조건 빠진다 얘기하는 게 빠지는 확률 60%, 급등할 확률 40%예요.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이 40%나 됩니다. 대박 아닙니까? 급등할 수도 있어요. 40% 확률로. 40% 확률로 오늘 나스닥이 또 7% 급등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60%의 확률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제일 좋은 게 뭐다? 현금 가지고 그냥 관망하고 노는 거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도 급하게 매수 안 들어오고 매도하고 있는 이 마당에 뭐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들어갔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망하고 지켜보고 있다가 미국 시장이 오늘 4%, 7% 급등 나오면 나스닥 급등 나오면 내일 아침서부터 따라 들어가면 돼요. 아니면 모레부터 따라 들어가면 되고 반대로 빠지면 지금 종목들 빠지고 있잖아요. 빠지는 부분들 보면 오늘 여행주 빠지죠. 화장품 빠지죠. 그다음에 OTT 영상 콘텐츠 빠지죠. 뭐 다 빠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어쨌든 최근에 움직였던 중국 소비 다 빠지죠. 그러면은 저 빠지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당장 산다? 당장 샀다 큰일 납니다. 당장 사는 게 아니고 타이밍을 째리고 기다리다 보면 기회가 온다고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최근에 공개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어쨌든 빠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더 빠지고 조정받으면 개인들이 물려가지고 아유 이거는 안 가네. 이거는 난 물렸네. 아유 지겨워. 이제 던져버려야지. 그때쯤에서 이제 주워 담으면 폭등하겠죠. 그러니까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오늘 조정받고 있는 거 이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FOMC를 내일이죠. 내일 FOMC 내일 자정이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일 자정 넘어가는 15일 새벽 4시부터 4시 반인데 그거 지날 때까지는 일단은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관망을 하면서 기회를 엿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양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을 지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 보면 지금 이러한 시장의 상황, 지난주부터 이야기해 주신 그 시장의 흐름과 좀 예상과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전일에서는 상승하던 미국 시장의 모습이었지만요. 아직은 중요 지표 발표 전인 만큼 그 정확한 방향성은 잡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요. 기존의 현금화 대응을 기반으로 좀 관망 장세로 지켜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강원랜드 25,000원에 잡아주셨고요. 화요일에 잡아주셨던 KG 이니시스 13,150원의 매수가에서는 아직은 수익률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수요일에 파라다이스 16,000원에 잡아주셨고요. 목요일에 잡아줬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살펴보시면서 저점 매수 추천해 주셨던 만큼 5만 원의 매수가에서는 아직 미도달된 상황입니다. 금요일 역시나 LG화학 40만 원에 잡아주시면서 저점 매수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어제 바로 CJ E&M 잡아주셨는데요. 9만 원의 매수가에는 미도달되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454.7% 기록을 해줬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CJ E&M 다시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CJ E&M인데 오늘도 사는 거는 아니고 가격을 기다렸다가 싸게 사는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녁 방송에서 저는 이미 저의 생각을 어느 정도는 반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의 생각을. 어제 뭐를 얘기해 줬냐면 그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은 많이 떠 있다. 지금은 사기가 부담스럽다. 정확하게 지금 사기는 부담스럽다는 표현을 썼으니까 꼭 방송을 돌려보시고 그래서 저거를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FOMC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다려라. 만약에 가격을 주지 않고 도마가면 그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차별화로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거에 따른 순환매 종목들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순환매 종목 중에서는 중국 소비주도 있지만 어제 계속 뭐를 얘기했냐면 제약바이오 섹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잘 움직여요. 또 움직이는 이유가 중국 사람들이 일단은 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중국 정보를 믿지를 못해요. 지금 CJ E&M 얘기하는데 지금 갑자기 제약주 얘기하는데 어제 저녁 방송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은 백지 시위를 했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깜짝 놀랍니다. 왜? 천안문 사태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 지금 점점 시위 규모를 늘리려고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열겠다. 그래서 방역을 완화하겠다. 그렇게 해갖고 중국 소비지가 움직인 거잖아요. 근데 이미 거기에서 이미 중국 정부와 중국 사람들은 일단은 불신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중국 정부를 믿지를 않아 이 사람들이. 근데 소문이 퍼졌는데 무슨 소문이 퍼졌느냐?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들 번진다. 다시 겨울 됐으니까 번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에 떨죠. 사람이 이제 불안하면 뭐랍니까? 뭔가를 찾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제 잘 모를 때, 정보가 불확실할 때에서 마스크, 사재기 열풍이 있었고, 그다음에 해열제, 뭐 이거 막 그 동나고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되지만,
지금 중국 사람들은 정보가 지금 그렇게 원활하게 소통이 안 돼요. 심지어 축구 중계를 월드컵을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서 응원하고 마스크 안 쓰는 거를 보면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방역하고 있고 다들 그렇게 막 가둬놓고 되게 막 못 움직이게 막 그렇게 막 타이트하게 마스크 쓰고 다니고 다들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 정보를 믿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소문이 퍼져서 지금 감기약, 해열제 이게 지금 중국 14억 인구가 지금 열심히 지금 사재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를 어제 저녁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서 제약주도 잘 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잘 가네요. 경보제약 상한가 가고요. 국제약품 21% 폭등 또 가고 이연제약 22% 폭등하고 명문제약 22% 폭등하고 하이텍팜 11% 폭등하고 대원제약 6.7% 폭등하고 경남제약 5.7% 폭등하고 일단 제약주가 움직이는데 따라붙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예상은 저도 하고 있었지만 FOMC 전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험을 걸고 확 들어가는 거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FOMC가 지난 다음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지금은 움직이는 제약주, 움직이는 뭐 중국 소비주들 일단은 보내주세요. 일단은 관망을 하고 있다가 FOMC 결과 보고 섹터가 정해지면 그때 다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CJENM은 이따 가격 전략 드리겠지만 가격이 떨어질 때 사는 게 좋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전날 있었던 표역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약주가 간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제도 얘기했고 공개방송에서도 은근슬쩍 공개방송 신의 한 수 소통방송에서도 제가 은근슬쩍 조금씩 얘기를 했는데 회원들한테는 얘기 조금 했고요. 근데 FOMC 전에서는 안 돼요. 자, CJENM 어제 표역 종목 드렸던 건데 가격은 미도달 됐어요. 9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들어와서 미도달 됐고요. 자, 오늘의 표역 종목 바로 CJEM 가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여전히 9만 원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지금은 가격이 안 들어오니까 못 사지만 지금 중국 소비주가 조정을 받으면 제가 어제 또 방송에서 또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 소비주가 조정을 받으면 바로 제약주가 움직일 수가 있다. 이 얘기를 어제 했어요. 어제 했다. 왜냐면은 중국 소비주가 힘이 빠져버리게 되면 그걸 받아주는 쪽이 어디여야 되느냐? IT냐? 불가능합니다. 나스닥이 폭등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IT 2차 전지 이미 꺾였고 안 가고 그러면은 건설주가 가느냐? 못 가요. 네옴시티 지금 중국한테 지금 많이 뺏겼잖아요. 거기다 지금 중국 건설 경기부터 해서 지금 계속 잠정 실적들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미수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건설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건설주도 안 되고 그러면 조선주는 뭐 내년에 경기 침체라는데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만 움직이니까 뭐가 가냐면 경보제약 지금 폭등, 국제약품 어제 이어서 오늘도 폭등, 그다음에 명문제약, 그 대원제약, 감기약, 그 콜대원 관련주 이것도 잘 가죠? 그리고 뭐 일양약품, 뭐 신일제약, 뭐 대부분 다 지금 4%, 5% 움직이고 있는 게 이쪽 제약주들인데 FOMC 끝나고 봅시다 이쪽은. 그래서 어쨌든 제약주들도 오늘 강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오늘 표적 종목은 CJENM인데 가격은 안 들어오니까 그냥 관망하시고 나중에 가격 들어올 때 다시 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CJENM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CJENM 만나고 왔습니다. 컨텐츠 관련주인 CJENM 오늘 다시 한번 잡아주셨는데요. 오늘의 매수가인 9만 원에 진입할 때까지는 좀 관망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노란톡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데요. 저희 노란톡에 정원이 정해져 있는 만큼 입장 원하신다면 조금 더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까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은 꽉 찼으니까 막 눌러도 안 들어와지는 거는 꽉 차서 그런 거예요. 근데 누가 나가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뭐
뭐 1시간에 한 번씩 클릭하다 보면 들어갈지도 몰라요.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전화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르비텍이요. 오르비텍.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7,630원에 20%요. 7,630원이 20%? 네네. 지금 시장이 급등도 안 하고 그렇다고 뭐 원전 테마가 뭐 급등도 안 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박스권의 흐름을 지금 주고 있어서 자,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원전 해차주들이 움직일 때에서 잘 가면 6,000원, 뭐 단타로는 5,500원 왔다 갔다. 지금은 바랄 수 있는 게 이렇게 짧게 끊어주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좀 더 길게 보고 가져가겠다 그러면 BHI에서부터 해서 보성 파워텍 원전 관련주들이 뭔가 큰 또 이슈가 또 다시 와서 급등하기를 좀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5,500원 왔을 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나요? 일단 FOMC가 중요한데 FOMC에서 시장이 만약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쪽으로 만약에 달라붙으면 네. 그때는 6,000원 이상에서 팔아야 되고요. 최소. 네. 6,000원에서 잘 가면 7,000원으로. 근데 FOMC 이후에서 시장이 좀 별로 재미없는 식으로 조금 빠지거나 뭐 급락은 쉽지 않으니까 뭐 급락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살살살 밀리는 느낌으로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 그러면은 얘는 또 테마주라서 또 버텼다가 짧게 움직일 거니까 급등은 어려워도 짧게 움직일 건데 그때는 5,500원에서는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한 번은. 그러니까 미국이 약하면 한 5,500원에서 한번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또 샀다가 올라오면 또 팔았다가 짧게 그렇게 매매하는 게 유리하고 미국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면 종목들이 좀 오랜 스탠스를 가지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서 그때는 6,000원 이상에서 팔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뭐 그냥 6,000원까지 그냥 버티는 게 초보자들한테는 그냥 가장 무난한 방법이에요. 매매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6,000원까지. 왜냐면 빠질 만큼 빠졌고 원전 테마주들도 지금 한참 동안 안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테마가 돌고 돌면 지금 이제 또 제약주가 움직이려서 그렇지 제약주도 가고 중국 소비주도 가고 이것저것 다 가면 그 뒤에 또 움직이는 테마주들은 저런 이제 아직 안 움직인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있겠고 아니면은 오르비텍처럼 이런 원전 테마도 있겠고 해서 테마가 순환하면은 갈 수는 있다. 근데 6,000원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도 버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SDS 삼성 SDS 매수가 13만 원에 30%. 13만 원에 30%. 예. 자, 요거는 지수가 웬만큼 흔들려도 잘 안 빠져요. 얘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거래도 없고요. 거래도 없어요. 거래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전한데 반대로 생각하면 답답하죠. 꼼짝도 안 하고 잘. 정말 답답합니다. 예. 답답하고. 근데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좋고 그러면은 이거를 팔아가지고 좋은 종목으로 달라붙으면 되는데 지금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 물론 예. 테마주 보면은 되게 좋아요. 테마주 보면은 이제는 이제 또 산타가 또 이제 제약주들한테 또 선물을 나눠줘요. 어제까지는 중국 소비주들만 산타 랠리가 중국 소비주만 왔는데 오늘을 보니까 지금 이게 제약주 쪽으로 달라붙었는데 그래서 제약주를 만약에 사겠다 그러면 이걸 팔고 제약주를 달라붙는 게 유리할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손실 보고 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수익은 날 수 있고요. 예. 13만 원이 돌파가 되면 얘가 굼뜨고 잘 안 움직이고 참 무겁게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14만 원까지는 볼만은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답답한 상태에서 좀 가져갈 수 있다. 그냥 수익만 나면 된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면은 13만 5천 원, 14만 원까지 가져가시는 게 낫고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은 13만 5천 원 부근에서 팔고 교체하시는 게 낫고. 아, 예. 손절가는
얼마로 잡을까요? 이거는 손절을 할 필요가 별로 없는 종목인 게 이게 거의 네, 그 네. 역사상 최저가일걸요? 예, 저가입니다. 역사상 최저가인데 이 삼성 SDS라는 회사는 계속 분기별로 지금 벌써 몇 년째 지금 흑자예요, 계속. 예, 저 어. 실적은 곧장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가 이제 그 물류 쪽에 이제 여러 가지 해요. 물류 쪽도 하고 뭐 블록체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일단 물류 쪽에서 삼성이 계열사가 크잖아요. 예, 예. 반도체도 있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택배 회사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택배 사업만 해도 돈을 버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적이 네. 망가지거나 회사가 나쁘거나 그럴 경우는 없어요. 나중에 오히려 길게 보면 이거는 20만 원, 30만 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인데 근데 그게 10년까지 걸릴까 봐 답답해서 그렇지. 그리고 네, 이게 네. 이제 이재용 부회장도 지분을 좀 더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삼설 계열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는 괜찮은데 답답하게 안 움직이는 게 단점이다. 그러니까 뭐 근데 전문가님 하나 여쭤볼까요? 네. 그저 블록들이라고 그래서 걔들이 상속세 내기 위해서 그 꼼수를 많이 팔아먹잖아요. 쓰죠. 그렇죠. 그 이제 내년 3월인가 뭐 또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데 이것도 그 얘기해 드릴게요. 그거는 이미 벌써 그 상속세에 대한 얘기는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많이 불거졌었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그때 당시 이제 계열 분리다 뭐다 그래서 이재용 이건희 회장 이제 사망하고 예, 나서 예. 막 얘기 막 불거졌잖아요. 이미 예, 예. 악재는 거기서 많이 털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네. 분할로 낸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악재 때문에 계속 못 갚았던 것도 있는데 어느 네. 정도 그는 이제 악재를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저점은 안 깨질 것 같고 이제 차츰 향후 5년을 본다 그러면은 20만 원까지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종목인데 근데 너무 느려요, 움직임이. 아, 예. 슬로우죠. 예. 예, 움직여요. 그래서 안전하니까 불안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 너무 재미없으니까 저는 한 14만 원 부근에서 종목 교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예. 몇 가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문자로 가겠습니다. 영진약품. 자, 4,335원에 12%. 안타깝게도 이게 물려 있는 거네요. 자, 최근에 막 급등하고 막 올라가는 이 흐름인데 지금 제약업체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죠. 여기도 보면은 뭐 일양약품, 한미약품 뭐 대부분 다 4%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얘도 지금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4,000원대 올라올 수 있느냐. 근데 올라올 수 있죠.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면 4,300원대니까 바닥 대비 지금 12월 달서부터 움직인 거잖아요. 거의 12월 달 딱 전날이니까 11월 30일인데 그냥 12월이라 치고 지금 보름도 안 됐는데 4,300원 가면은 70%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웃기지 않아요?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힘들어 죽겠다. 뭔 장이 이러냐. 맨날 빠진다. 아주 미쳐버리겠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얘는 지금 바닥 대비 70%를 가게 생겼어요. 지금은 70%가 아니고 한 50% 갔을 거예요. 지금 바닥 대비 53% 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어집니다. 가는 놈은 2주 만에, 보름도 안 됐어요.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10거래일 만에, 그렇죠? 10거래일도 안 됐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개수 따져보면 하나, 둘, 셋, 넷, 한 10개 정도 된, 9개에서 10개 되는데, 그러니까 9일에서 10일 정도 내에서 54%가 올라가는 종목이 있네. 지금 장이 이래요. 그러니까 극심한 차별화장인데, 이게 FOMC만 없었으면은 그냥 제약주들을 혹은 OTT 관련주들을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그냥 공략하면 됐는데, 지금 FOMC 때문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애매하기는 해도, 자, 그래서 어쨌든 수익이었으면은 지금 불안하니까 뭐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고 이런 전략을 들였겠지만 손실 권역에 있고 지금 제약주들이 붙었단 말이에요, 지금. 강하게 지금 어제도 강하고 오늘도 강하고 이게 지금 중국 사재기 열풍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약주들이 오랜만에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한번 수익 날 때까지 한번 모험을 걸어보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 거래량 봐봐요. 그리고 제약주들이 붙었다는 데 의의가 있어요. 그러면 5,000원까지는 보입니다. 이게 참 웃긴 게 지금 장이 그렇게 되게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닌데 지금 바닥 대비 5,000원까지 보인다는 얘기는 지금 90%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게 보여요, 지금. 바닥 대비 한 달 만에 90%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이 극과 극이에요. 2차 전지를 쳐다보면요, 답답해요. 계속 빠질 것 같고.
삼성전자 봐도 마찬가지고. 근데 테마주들을 보면 그냥 미친 것 같아, 지네들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테마주를 보면 막 급등할 것 같고 산타 랠리가 펼쳐질 것 같고, 그래서 테마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만 그냥 요 종목을 보고 시청자님들은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인지만 하시면 되고, 갖고 있는 분은 한번 모험을 걸만하다 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할만하니까. 그래서 5천 원까지 보이지만 5천 원에서 팔지 말고 일단 수익이 나면 절반 이상을 꼭 팔고 다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로 가겠습니다. 포스코 엠텍 9,800원에 30%. 자, 차트를 보면 일단 시세는 한번 줬어요. 신나게 한번 줬죠. 신나게 한번 주고 나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싸우는 거는 여기예요. 8,000원짜리. 8,000원짜리가 깨지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매수 가격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여기서 삽니까? 지금 사는 것도 애매한데 더 떨어질 때 8,000원에서 뭐 더 떨어지면 7,000원에 공략해서 8,000원 먹기. 딱 이렇게 하기가 제일 좋거든요. 7,000원에 공략해서 8,000원 정도 팔면은 한 15% 정도 나오는데, 그거 매매 뛰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떨어져라 노래를 부르고 있어야 될 타이밍인데 고점이 물리니까 얘가 올라와야지만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좀 불리한데, 일단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면은 10,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 미국 시장이 FOMC 때 떨어지면 얘는 8,000원을 일단은 지지 테스트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올 때 8,000원쯤에서 다시 질문을 주시거나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에 10,000원 쪽으로 올라오면은 그냥 한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을 듣고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지금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인 CJ ENM 같은 경우에 좀 길게 살펴보시면서 저점 매수 9만 원에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96,2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다가 매수 포인트 잡아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양시장의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요. 외국인 투자자의 강력한 매도세가 지금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1,288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과 기관 투자자 오늘 시장 안에서 1,118억 원, 87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황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496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각각 34억 원, 430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매도세로 인해서요.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하락하는 종목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이어서 큰 폭의 하락세 가져가면서 50만 원 선이 붕괴되는 지금 시장의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37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소폭 하락하면서 714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상황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제약주들 흐름들을 쭉 보고 있거든요. 딱 보면 보이죠, 뭘. 지금 제약주들, 지금 아나운서님이 코멘트하는 가운데서 한 50개 봤는데 좀 더 볼게요. 흐름들을 좀 보게. 일단은 매매할 종목은 무지하게 많고요.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제약주들과 강세가 펼쳐지면 단타치기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또 뭐 중국에서 지금 사재 얘기하고 뭐 난리 났다 그러니까 뭐 지금 옆에 있는 홍콩도 난리 났고 뭐 어느 정도면은 이제 뭐 중국에서 비타민을 먹으면 면역에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도 그 얘기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있었잖아요. 뭐 인삼차를 먹으면 비타민을 먹으면 면역에 효과가 됐다. 맞죠? 맞는데 중국 사람들은 일단 정보가 다 차단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정보를 차단하면 여러분 월드컵 축구 있잖아요. 그거를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송출되는 화면 똑같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그 조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면 광준성에 있는 것들을 코치석으로 돌려놔요. 진짜로 그래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월드컵 중계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쓰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화가 많이 나가지고 일단은 시위에 불을 당긴 부분들도 있고 너무 타이트하게 맨날 그래서 이제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중국 정부를 신뢰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는 소문에 민감합니다. 뭐가 지금 위험하다. 이거 걸리면 큰일 난다. 확진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막 지금 그래서 지금 해열제, 감기약 딱히 도움은 안 되죠.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죠? 그냥 열만 낮추는 거지. 근데 그게 무슨 치료제인 줄 알고 열심히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비타민제도 무슨 치료제로 생각을 하는지 그것도 열심히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뭐 그런 얘기가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뉴스에 나온 얘기. 그래서 지금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움직이는 흐름들이 심상치는 않네요. 거래들이 다 실리고 있고 근데 늦은 게 아니에요. 이거 FOMC 끝난 다음에서부터 제약바이오 단타 치는 사람들은 아유 뭐 할 거 많네 지금. 제가 지금 FOMC 때문에 지금 불안해가지고 지금 종목들 안 주고 있는 건데 이건 뭐 장 끝나고 나서 좀 보면은 딱 걸으면은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매매할 정도도 싹 나오겠네.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갑이 되는 겁니다. 지금 물려 있는 사람들은 꼼짝도 못해요. 미국 시장이 급등 나오면 그나마 그걸 뭐 팔아가지고 뭐 제약주를 들어가든 중국 소비주 조정받으면 글로 들어가면 될 텐데 다 물려 있는 거 어떻게 팔고 들어갑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한데 만약 미국 시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벽이 생겨서 이미 물려있는 종목을 처리하고 제약주를 사야 되는데 이미 물려있는 종목을 처리를 하고 조종받는 중국 소비주를 사야 되는데 근데 중국 소비주가 지금 사는 게 저점인지 일주일 뒤에 사는 게 저점인지 아니면 한 달 내내 빠질지 석 달 내내 빠질지 그걸 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열심히 보다 보면 제가 노란톡방이 들어오면은 눈치를 줄 거고 아니면은 신의 한 수의 소통방송이면 눈치를 줄 거고 지금까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시장의 흐름과 지금 종목들의 흐름들은 어제도 얘기했었고 신의 한 수에도 얘기했었고 제 예상대로 가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어제 신의 한 수 소통방송에서 뭔 얘기한 줄 알아요? 끝마디에서 제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중국 소비주들 좋긴 좋은데 계속 갈 것 같죠?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안 간다. 그러니까 조종받을 때 사야 된다. 이 얘기를 어제 했는데 따라붙지 말아라. 계속 안 간다. 계속 갈 것 같죠? 계속 안 간다. FOMC 위에서 조종받으면 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조종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사지 마세요. 지금 제약주로 붙어버리게 되면 중국 소비주도 안 움직이고 제약주만 갑니다. 그럼 중국 소비는 언제 사는 건데? 갈 때 되면 가겠죠. 그게 언제인데? 중국 제약주가 꺾일 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개 다 올라가기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시소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대형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형주. 건설주, 조선주, 증권주, IT, 철강주 그쪽 아닙니다. 테마주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매매하기는 무지하게 좋은 장세가 온 거는 맞다. 근데 FOMC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격적인 매수 전략을 안 주는 것뿐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현금 가지고 있거나 매매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잘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지금 중국 소비주들 할 것도 많고 제약주들도 많이 급등했지만 할 거 여전히 많습니다. 자, 이 정도만 얘기하고 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조일 알루미늄 30% 갖고 있어요. 조일 알루미늄 30%. 네. 자, 매수 가격하고 어떻게 되시죠? 2,400원이요. 2,400원. 네. 2,400원. 지금 수익이 난 상태에서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조금 더 살까요? 더 산다고요? 네. 어제 저녁에서도 이거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데 그분은 2,100원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절반은 팔아라. 네. 왜냐하면 조정받을 거 살 거면은 더 떨어질 때 사야 돼요. 여기는 안 되고. 네. 일단 움직인 이유가 지금 이게 2차전지 뭐 롯데케미칼인가 뭐 거기에다가 이제 뭐 납품을 한다 뭐 그런 얘기 때문에 그 호재 때문에 움직인 건데 그 호재에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어제 팔았더라고요. 네.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이 어제 20만 주 던지고 기타 법인들이 19만 주 던졌죠. 네. 오늘도 외국인들이 고점에서 계속 물량을 팔고 있어요. 네. 그럼 같이 팔아야죠. 네. 그렇죠? 네. 아니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왜 그걸 사줍니까? 같이 팔아야지. 그래서 절반 네. 정도는 팔고요. 네.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아직 더 올렸다가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은 한 2,600원을 잡을게요. 그냥 2,600원이 깨지면 또 절반을 또 파세요. 네.
그리고 또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자리가 2,500원. 자, 그럼 이렇게 갑니다. 지금 절반을 팔고 네. 나머지 절반은 가져가세요. 네. 그 나머지 절반은 3,000원까지 기다리시거나 뭐 더 갖고 가도 됩니다. 네. 근데 그 나머지 절반을 가져가다가 2,600원이 깨지면 또 절반을 파세요. 그럼 25%만 남죠. 네. 근데 2,500원이 또 깨지면 그때는 나머지도 그냥 다 팔아버려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조정받으면 2,400원 이하, 뭐 2,200원에서 2,300원, 2,200원 요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다시 저한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전략 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PTS. 뭐요? 우림 PTS. 오림? 아, 네네. 오림. 네네. 오림 PTS. 네네. 자,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아, 9,520원에 10%. 9,520원에 10%? 예. 한 4개월, 한 5개월 고생하시네. 예, 오래됐어요. 아유. 아니, 근데 이거 오늘 음. 아까 팔까 그러다가 놓쳤네 또. 이게 요즘 수익이면은, 손절하다. 그러니까 수익이면은 팔기는 참 좋을 때 차트 볼게요. 네. 이게 수익이면은 지금 팔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손실이니까 야 이거 더 올라가면 어떡할까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게 이제 제일 걱정일 텐데 손실이라도 작으면은 뭐 대충 던지고 그냥 제약주로 붙거나 뭐 그러면 될 건데 아니 저러다가 이제 밑에서 또 뭐 혹시나 저기 하면 잡을까 그랬는데 머뭇머뭇하다가 이렇게 놓쳤네 또 7,400원대. 갑자기 온 거래. 이 거래량 이렇게 서지고 이런 건 어떻게 봅니까? 일단은 좋은 모양은 맞아요. 왜냐면 오늘 거래 실리면서 장대 항목 나오고 있으니까 좋은 모양인데 이게 하필이면 FOMC 앞두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테마주가 움직이려 그래서 움직이는 건가 아니면은 왜냐면 이게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고 8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지수가 안 가기 시작하게 되면 차별화 산타가 올 거고 테마 장세가 될 거다. 네. 테마 장세. 테마주는 뭐냐면 가벼운 것들을 이를 테마주라 그래요. 네. 무거운 것도 테마는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주도주 테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시장을 이끌어야 돼요. 그러면은 뭉탱이로 시가총액을 다 합치면 뭐 그래도 막 100조는 넘어가야죠. 네. 근데 이쪽 섹터로 다 합쳐도 뭐 이거를 뭐 기계 장비로 합치든 이걸 철도주 섹터로 합치든 철도주 뭐 기껏해야 뭐 무거운 거 현대로템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다 네네. 합쳐도 몇 조 안 돼요. 그렇죠? 네. 다 테마주예요. 테마주.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뭐 다 합쳤을 때만 몇백 조 되면은 그래도 시장을 왔다리 갔다리 움직일 수 있는 지수 관련주가 되는데 그래서 주도 테마주가 되는 거고 이렇게 시가총액 작은 애들은 얘네들이 다 전량 다 하한가를 가도 지수는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그런 이제 그런 특징이 좀 가볍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쪽들이 지금 애먹이더라고요. 얘가 이상하게 막 사람을 막 갖고 놀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요점은 뭐냐면 이렇게 따박따박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것도 요점은 아니고. 대형주들은 잘 안 움직이는데 이런 소형주들이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칠 시즌이 됐어요. 12월 달, 1월 달. 네.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은 가벼운 때가 움직일 때가 됐으니까 어차피 물린 거고 대형주도 아니고 그 아직 지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수익이면은 팔 텐데 수익이 아니니까 그냥 8,000원까지는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버티면서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다가 또 6,000원대 내려오면 어떡할까라는. 근데 6,000원대 내려와도 팔 수 있겠어요, 지금에서? 그러니까요. 저라면 못 팔 것 같아요. 예. 저 정도 손실이고 지금 개별 주장이 지금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8,000원쯤 오면은 불안하면 8,000원서부터 분할 매도하면 되는데 근데 제가 요 얘기 하나 더 얘기하면 아마 팔기 싫을걸요. 이게 12월 달, 1월 달 되면 이렇게 가벼운 애들이요. 급등하는 이렇게 왼쪽에 급등하는 것처럼 이렇게 급등하면서 10,000원, 11,000원, 12,000원 가는 흐름도 나와요, 또. 이런 얘기 들으니까 또 팔기 싫죠. 간다고 그러고 막 그래갖고 그때. 아, 그러니까. 네. 근데 그때 제가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어쨌든 간에 그때는 그때고 지금 12월 달, 1월 달은 대형주가 지금 다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소형주 장세가 찾아오면서 그동안에서는 재미없었지만 지금서부터는 제가 뭐 10,000원, 11,000원 간다 얘기는 믿지는 마세요. 그런 장세가 됐다는 얘기고 결론은 저의 얘기는 뭐냐면은 8,000원까지는 갖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8,000원까지는 가져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도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큐라클이요. 큐라클? 네, 10% 하고요. 네. 비중은 네, 10%고 매수 가격은요? 26,550원이요. 26,550원? 네네. 올해 한 5월 달 고점에서 물리신 건가요? 네네. 처음에 딱 사자마자 물렸어요. 일단 얘는 제약인데 자 차트 볼게요. 지금 제약주 섹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약주 다 움직이는데 얘는 꼼짝도 안 하네요. 암 질환, 혈관 질환.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움직이는 거는 그 감기약, 해열제. 우리 약국 가면은 뭐 중해제약, 뭐 경보제약,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뭐 그런 우리가 뭐 자주 접하는 그런 제약회사들 있죠. 일단 그쪽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게 두드러지고 얘가 이름이 큐라클 제약 그랬으면 갔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큐라클이 제약주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뭐 손절은 이미 물 건너갔고 네. 일단 14,000원까지는 그래도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아니, 14,000원 되면 손절을 해야 돼요? 아니요, 손절하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제약주들은 다 폭등하는 거 혹시 아세요 지금? 예? 다른 제약주들 다 급등해요 지금. 네네. 알고 계세요 그거? 네네. 다 급등하는데 얘만 안 움직이죠. 예예. 약해서 그래요. 약하다가 하지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종합 감기약이라든지 비타민제라든지 뭐 이런 쪽 하나만 걸쳐놨었어도 급등했을 텐데 사람들이 이게 큐라클이 제약주인지를 잘 모르니까 일단 매수세가 안 붙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다른 제약주 다 움직이면 뒤늦게 조금 발동 걸려서 14,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거기서 팔란 얘기는 아니고 그냥 여기까지 물렸으면 그냥 길게 보셔야 돼요. 아, 혹시 그러면은 조금 더 내려가면 그냥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될까요?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가 적자 회사인데 물론 제약주들은 적자라고 해서 상패를 잘 안 당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원래 제약주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 신약 개발한다고 그래서 뭐 적자인데도 막 급등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뭐 흑자였으면은 좀 편안하게 그냥 저점 매수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회사가 자 컨센서스를 보면 여기 보면은 지금 3년 연속 적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추가 매수를 빠진다고 계속하는 거는 굉장한 모험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보다는 차라리 이거 살 돈이 있으면은 다른 제약주들을 더 사는 게 더 낫겠죠. 그럼 이거 지금 정리해도 정리해야 되나요, 정리하기에는 그럼? 아니요, 정리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상패를 당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리스크가 클 수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뭐하러 이거를 추가 매수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이거 살 거면은 지금 제약주들 많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선택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저는 FOMC 좀 지나고 나서 안전하게 하자라는 주의인데 어쨌든 얘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14,000원 올라올 때 다시 질문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네, 일단 보유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오늘도 공개 방송은 없지만 어제 저녁 방송에서 해줄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FOMC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저는 매매 장세에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근데 조금 조심하고 안전하게 하자라는 주의인데 지금 오늘 코스피도 코스닥도 빨간색이 아니에요. 조금씩 빠집니다.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밤, 내일 흐름까지 다 지켜보고 그 다음 전투를 위해서 오늘은 그냥 관망하자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뭐 시장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겁먹지는 마세요. 기회장이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후에도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은요. 결혼이 생길 시에 바로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까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
연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